이제 예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겠어요. 직선은요, 두 점이 있으면 유일한 하나의 직선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점을 딱 지나는 직선은 한 개밖에 없죠. 근데 원은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냐면, 이런 원도 있겠지만 이런 원도 있고요, 더 큰 원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없이 많은 원이 있어요. 그래서 원은요, 적어도 몇 개 점이 필요하냐면 세 점이 있어야 하나의 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하나의 원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개념들을 아시고 예제 3번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0,0, 2,2, -4,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겠습니다. 그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중심을 x-a, b라고 해서 플러스 y-b의 제곱은 아래 제곱에서요, 여기다가 대입한 다음에 연립해서 푸셔도 돼요. 그리고 또한 방금 전에 배웠던 우리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도형도 역시 원의 방정식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a, b, c를 찾아서 원의 방정식을 찾아도 돼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쉬운 방법을 택하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 이 단원이 요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A, B, C를 찾은 다음 원의 방정식 찾아보겠습니다. 대입하겠습니다. 첫째, 0,0을 대입합니다. 대입 0, 0, 0, 0. 오, C는 몇 나온가요? 0 나오죠. 0,0을 대입하니까요. 두 번째, 이번엔 2,2를 넣어보겠습니다. 숫자 같은 게 좋네요. 2, 4 더하기 2, 4 더하기 2a 더하기 2y 더하기 c는 0. 그죠? 그러면 2a 더하기 2y 죄송. 오케이, 실수 나오네요. b죠, b. 2b 더하기 c는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8. 요거 우리가 1번씩, 이거를 2번씩이라 할게요.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세 번째. 이번에는 마이너스 4,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16,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a,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 y에다 대입하면 플러스 2a, 플러스 c는 0 해서 이게 세 번째 3식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1식과 2식과 3식을 연립하는데요, 이래서 c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 c가 0인 식을 2식과 3식에 대입하면, 그러니까 1식을 2식과 3식에 대입을 하면 대입입니다. 한자가 이상하다, 야. 몰라요. 이건가? 아무튼 대입. 다시 쓸게요. 대입입니다. 대입하면, 한자 못 쓰는 한자 썼습니다.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2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8이 되고요. 3식에다 대입하면 얘가 0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a 더하기 2a는 20이 0이니까 마이너스 20.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a의 값이 나옵니다. a가 2가 나오고요, b가 마이너스 6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대입을 하시면 우리가 보려는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아이고 왜 또 그러네요. 이 x인데 자꾸 왜 그런가 모르겠네. 플러스 마이너스 uy, c가 0이니까 는 0.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식을 완전 제곱식에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건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문제 5번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원에 대해서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요, x축에 접한 원, 그리고 y축에 접한 원, 그리고 XY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우리 프린트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교과서에는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에 나오거든요. 자, X축에 접하는 원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X축에 접한다, 이런 모양 될 수 있겠지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밑에 쪽에도 있을 수 있고요, 이쪽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중심이 예를 들어서 내가 a, b라고 한다면 요 길 있죠. 이게 b예요, b.
물론 모든 원이 다 B가 되겠지만 뭐 음수인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B가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B가 되죠. 하여튼 Y좌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되냐면 일사분면을 생각한다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하시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2사분면도 그러고 3사분면도 4사분면도 그래요. 즉 모든 사분면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여기 중심의 X좌표가 Y좌표가 같지만 반지름은 양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 4분면이라고 생각한다면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B의 제곱을 한다면 1, 4분면에서는 반지름이 B죠. 그러면 3, 4분면에서 반지름이 여기도 똑같이 B라고 하냐고요? 아니다고요. 이때는 B가 뭐냐면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왜? 3, 4분면은 B가 음수예요. 음수. 그러니까 이 B라고 한다면 요게 음수다고요. 음수. 그러니까 반지름은 양수라겠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지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한다면 반지름은 중심의 Y좌표와 같은데 절대값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마시고요. 다음 Y축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 그림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아니 뭐 이쪽에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겠죠. 똑같아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인데 이번엔 뭐냐면 Y좌표 그 중심의 X좌표하고 반지름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의 X좌표가 음수일 수도 있죠. 2, 4분면과 3, 4분면에서는 음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 뭐라고 되냐면 A가 아니라 절대값 A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실수가 많이 나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도 돼요. A와 B를 양수라고 생각하고 얘를 2, 4분면과 3, 4분면, 2, 4분면과 3, 4분면인 것은 이렇게 해도 돼요.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에서 반지름 A라게 해도 돼요. 무슨 얘기예요? X-A라고 했으니까 A 자체가 양수인 거죠. 그쵸? 그렇게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것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XY축에 접하는 원은 뭐냐면 이거 시험 참 잘 나와요. 이런 겁니다. 요렇게 되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A, B가 있으면 반지름이나 X좌표, Y좌표가 다 똑같다는 얘기.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A의 제곱, Y-B의 제곱인데 A제곱이라 써도 되고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물론 이때도 조심해야 될 거, 반지름 항상 절대값 A가 된다라는 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프린트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보기입니다. 우리 프린트에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 1번은 중심이 마이너스 3,2이고 X축에 접한대요. 그러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좀 좋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2가 있으면 이 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하니까 이런 원이죠. 이런 원. 그럼 Y좌표와 같은 거죠. 반지름이. 그러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니까요. 플러스 3의 제곱. Y-2의 제곱은 뭐예요? 2하고 같죠?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2번은 중심이 4,-1이고요. Y축에 접한대요. 그러면 4,-1이니까 그림을 그리시면 4,-1이 되고요. Y축에 접한대요. 그러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반지름이 4. 즉 중심의 X좌표가 같다는 거 되죠? 그러면 X-4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이번엔 반지름이 7이래요. 그리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반지름이 7인데 X축, Y축에 접한다는 것은 원이 여기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반지름이 7이죠. 근데요, 2, 4분면에도 있을 수 있어요. 3, 4분면에도 있을 수 있어요. 4, 4분면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원이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총 4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A, B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X축, Y축 하면은 이 중심의 X좌표, Y좌표하고 반지름이 다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같다라는 것은 절대값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하고 반지름 7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A도 플러스 마이너스 7이 되고요. B도 플러스 마이너스 7이 돼요. 결과적으로 X 마이너스
7의 제곱 더하기 y-7의 제곱은 7의 제곱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x-7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7의 제곱은 7의 제곱도 되고요. 또 하나 x 플러스 7의 제곱은 더하기 y-7의 제곱은 7의 제곱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x 더하기 7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7의 제곱은 7의 제곱, 즉 원이 4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4개가 나왔는지 그림으로 보여드렸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의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에서 파악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별한 원을 좀 보겠습니다. 아폴로니우스 원인데요. 아폴로니우스 원이 뭐냐면 두 개의 점이 있어요. A와 B가 나타내져 있을 때 그 A와 B를 M 대 N으로 나타내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점이 P점이 있을 건데 이 P까지 이르는 이 거리가 M 대 N이 되는 이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럴 때 이 점들의 모임인데 여기도 뭐 M 대 N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의 모임이 아폴로니우스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원이 되는데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아폴로니우스 원이 됐겠죠. 그럼 이 아폴로니우스 원이 왜 중요하냐면 아폴로니우스 원은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A와 B가 이렇게 있으면 M 대 N이면 어떻게 되냐면 M 대 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폴로니우스 어떤 특징이 있냐면 A, B를 직선으로 했을 때 A와 B의 두 점을 M 대 N으로 하는 네분점. 무슨 점? 네분점이에요. 네분점과 M 대 N이 되는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되는 거예요. 지름의 양 끝점. 무슨 얘기냐면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아폴로니우스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있고요.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내주는 게 아폴로니우스 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과서에도 다른 유사하게 나와 있지만 한번 지켜볼게요. 뭐냐면 A라는 점을 2,0이라 할게요. B라는 점을 6,0이라 할게요. 예를 들어서요. 근데 A, P 대 B, P, B를 3대 1로 되도록 하는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문다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3대 1이니까 그림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그러면 3대 1이 되는 이런 점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양쪽에 있는 점을 구하는 거예요. 지름의 양점. 하나는 네분점, 하나는 예분점을 했잖아요. 네분점을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렇죠. 3대 1이니까 3 더하기 1분의 3 곱하기 6 더하기 1 곱하기 2. 그렇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1분의 3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0. 어떻게 한 거냐고요? 3대 1에서 X자로 곱해준다겠죠? X자로. 3대 1이 돼서 X자로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러면 얘가 몇 콤마이 나오냐면 5,0이 나오죠. 5,0. 그 다음에 외분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3-1분의 3 곱하기 6 빼기 1 곱하기 2, 3-1분의 3 곱하기 0 빼기 1 곱하기 0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18, 16이니까 2, 8에 16인가요? 8,0이 되겠죠. 그러면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거예요. 5,0과 8,0. 다시 말해 여기가 5,0이 되고 이 점이 8,0이 되는 거니까 중심이 뭐가 되냐면 이 5 더하기 8의 절반기 2분의 13이 되겠죠. 2분의 13. 그래서 중심 C는 2분의 13,0이 되고요. 반지름 어떻게 하면 돼요? 5에서 8까지 거리가 3이죠. 그러니까 3의 절반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원의 방정식은 2분의 13의 제곱 더하기 y-n이니까 y의 제곱은 반지름 2분의 3의 제곱 즉 4분의 9.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아폴로니우스 원이 되는 겁니다. 한번 꼭 연습을 해주세요. 교과서 143쪽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가 이 챕터 1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은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